예, 지금 이곳은 보시다시피 강화도입니다. 예, 강화도였는데요. 만이산 참성대와 외포리 항몽비에 앞서, 외포리 항몽비 등에 앞서 이곳 강화 고인돌에 왔습니다. 예, 사실 그 화순 고창에 이어서 바로 강화도로 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코스들을 넣다 보니 텀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늦게 됐는데 밀렸는데 이곳 왔습니다. 예. 왜 왔느냐? 화순 고창 다 들렀는데 강화를 빼면 안 되겠죠. 셋은 세트예요. 근데 강화 혼자 따로 있잖아요. 예, 전북 전남 있고 전남 전북 있고 그다음에 이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왔습니다. 마저 다 챙긴 거죠. 예, 여러분은 오래전, 그러니까 2달 전에 전남 화순 핑메바이 고인돌 편에서 백제 조성기의 선사 마인드를 보셨습니다. 예, 지난번 6월 29일자 영상을 보시면 그 제가 말 못한 게 있는데, 예, 궁금하신 분은 예전 거 가서 이렇게 챙겨 보시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 핑메바위 한가운데 그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그때는 좀 흥분을 해서 마저 이렇게 다 말을 못 했거든요. 다른 말을 막 무슨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막 이런 거에만 머리가 몰두돼 가지고 이 말을 못 했는데, 그 중간 그 핑메 바위 돌 한가운데 그 써놓은 글씨, 그게 뭐냐면은 그 100년 전이었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세도가 있던 여흥민 씨, 민비라고 하죠. 그 민씨 일가가 거기다 글씨를 새겨놨어요. 여흥민 씨 세장산이라는 글씨. 예. 혹시 그걸 눈여겨 보셨는지 아니면 지나치셨는지. 이 글씨는, 그러니까 여흥민 씨 세장산이라는 글씨는 그 바위 뒤에 여흥민 씨 문중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 당시에는 그 핑메 바위가 문화유산인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했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안타깝다고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그냥 돌만 이렇게 딱 보면 되는데 거기 돌에다가 여흥민 씨 세장산 이렇게 써놔서 그 무슨 그 핑메바위가 여흥민 씨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여흥민 씨 무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이 세계문화유산에 중대한 흠집을 낸 꼴입니다. 예, 민비가 나는 조선의 주 국모다 그러면은 노비, 예, 노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네. 노씨, 순비노씨, 예, 노비가 나는 고려의 국모다라고 말을 해 맞나요? 강화, 진도, 제주 다음에 고양시, 공양왕릉, 고릉, 예, 고양 공양왕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 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채운 게 되죠. 고려편이요, 그냥. 예, 신라 고려인데 고려편도 되죠. 그래서 고양, 삼척, 예, 고성까지 왕곡마을하고 그다음에 한부림 한부열 그거 이렇게 얽혀 있는 거 그거까지 챙겨서, 아무튼 좌우지간, 예, 이 이승만의 평생에 걸친 조선 왕조에 대한 반감과 박정희 집권 말기 때 무신 정권 대몽 항쟁을 높인 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박정희도 무신 정권에 드는데, 예, 왕박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근데 아이러니는 국민항의 반원 정책으로 고려는 국가 성격이 변해 결국 조선이 망했다는 거죠. 고려가 보수 천주교 루터란 순복음 호국 미륵 불교라면 조선은 선불교 무신론 자유주의 해방신학이 되는 겁니다. 코드 그렇게 돼요.
유신체제 또한 자기 모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때에 이 항파두리 성을 복원을 하죠. 결국 그 신공황후 이후에 다시 한국과 일본을 이어서 반중 노선을 펼치려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그때 석시시대 그러고만 있게 된 것이죠. 과거 기억 복원 및 재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시도가 있습니다. 석시시대를 파야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한부 현천형 카톨릭적 개신교 실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부신라이 씨는 고려 최씨로 이어졌고 왕족 대가야 박씨는 고려 왕씨로 이어지죠. 고려 최씨는 오늘날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 그 이후 연구에서 더 이렇게 보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좀 미리 써둔 건데, 어쨌든 그 당시 시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살아남았고, 박 씨가 살아남았죠. 왕 씨보다 박 씨가 더 생존력이 강하네요. 여기 토종이라서 그런지. 근데 한국 토종은 샘이 아니라 야벳. 야벳이 인구가 많죠, 전 세계. 성경의 말씀에도 맞춰지네요. 아무튼 이 신라 석씨는 일본인으로 구분하는 게 스토리 전개상 맞죠. 한국에 오늘날 석씨가 안 보이는 것도 그런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한민족 체제가 아닐까 봅니다. 당장 조선 초 정사 사서인 고려사에도 김수로와 함께 탈해도 안 나오죠. 국내 투어는 한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일반 한국사까지도 짚을 수 있죠. 하지만 해외 투어는 유대 역사 여행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국내 투어에서 이제 야사 한유 동조론과 함께 남한 고려궁터 시리즈도 병행해서 다룰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국도 여기가 외국이다, 한국이 외국이라고 하면은 제가 외국인이라면 한국이 아니면 남한 고려궁터 시리즈까지는 못 다루고 그냥 한유 동조론만 다루려고 왔겠죠. 제가 일유 동조론만 다루러 일본에 가듯이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는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가 이제 실제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야사만 다룰 수 없죠. 정사까지. 외국인이라면 제가 만약에 미국의 백인이다. 그러면 한국에 왔다고 하면은 그 마인드, 심정이 카이펑과 안동김 씨 뭐 이래 되는 거죠. 카이펑 유태인과 안동김 씨.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국적자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국적자 1945 이전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한 고려공터 일반 한국사까지 짚어서 보는 게 가능한 거고요. 여력의 문제죠. 자금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 이곳 강화. 강화도는 한반도의 허리에 자리한 섬입니다.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 옛부터 사람들이 일찍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림을 꾸리죠. 구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를 비롯해서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돌도끼 등 비교적 다양한 살림살이가 조사된 것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섬 곳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더 발전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남긴 문화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화고인돌, 강화고인돌입니다. 강화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한강하고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죠. 이 조강, 이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의 남쪽에 위치한 이 조강의 한 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예성강과 합류해서 서해로 들어가고 다른 한 줄기는 남쪽의 염화로 흐릅니다. 강화에는 고려산을 비롯해 길상산, 만이산, 진강산, 혈구산 등의 산봉우리가 있고 상기석은 대체로 경사가 급한 편이죠. 강화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이 상기석은 대체로 경사가 급하고요.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예, 만이산이 처음 왔을 때는 올라갔다가 이궁지도 보려고 반대편 산비탈을 내려가다가 엉덩방아도 바위에 찧어보고, 예, 아직도 이 오른쪽 허리가 아파. 예, 엉덩방아를 제대로 찧었어요. 돌에 미끄러져서. 그때 아마 이렇게 넘어졌다면 저 죽었겠죠. 지금 이렇게 이 사진도 못 찍고 있을 겁니다. 영상도. 이 풀숲에 뱀도 지나가고, 여기서 좁은 빌타길을 단지 오래전 산악회가 다녀간 리본끈에만 의지하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리본끈도 잘 안 보이죠? 예, 터밖에 없더군요. 근데 막상 이렇게 갔는데, 목숨 걸고 갔는데, 오죽하면은 거기 그 만이산 참성단 거기 지킨 할아버지가 자기도 이렇게 뭐 사고 나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 사람들 안 다니는 길이다 그것만 알아둬라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가고 보니까 고려 이궁지였구만. 그렇게 간 고려 이궁지였구만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횡해. 예, 참성단에서 경비 할아버지가 반대편 내리막길을 안내는 해줬는데 너무 가팔라 책임은 못 진다던, 예, 그 말이 생각납니다. 예, 이번에도 부득불 차량 때문에 만이산을 오르게 되지만은 이번에는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참성단 반대편 내리막 숲길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예, 온 길로 다시 내려와서 개천각을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강화 오시는 분은 고려하시고요. 강화 지역의 지세에서 주목되는 건 간척에 의한 해안선의 변화입니다. 강화는 본섬과 만이산이 있는 화도면이 처음에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의 굴곡이 아주 심하고 산지로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고려시대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진 간척으로 오늘날 강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인돌이 축제되던 시기 사람들은 현재보다 좁은 지역을 토대로 생활했을 겁니다. 과거 해안선을 보고 나면 지금 평지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 대부분은 축조 당시에 바다와 닿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화 지역 고인돌은 다른 지역보다 오랜 조사 이력을 갖고 있죠. 예, 국내에서 근대 일본 시대 초엽인 1913년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찍부터 사람들 관심을 끌게 된 건 무엇보다 이것이 동북아 고인돌의 상징과도 같은 부근리의 고인돌 등 탁자식 고인돌 여러 개가 분포하고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관심을 끌었건만 고인돌 유적은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다 1960년대 초부터 다시 강화 전역의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강화 지역 고인돌 특징은 섬 북부의 지역에 치우쳐 분포한다는 거죠. 특히 고려산 등 산자락의 자연지세에 따라서 고인돌의 분포 양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기슭에 많은 고인돌이 분포한다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점이죠. 강화 지역의 지세와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강화 고인돌 분포의 또 다른 특징, 한 지역에 여러 기가 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고인돌을 축조할 곳을 미리 골랐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옮긴 방법은 부근리 고인돌 유적의 지형을 고려하면 고려산 북쪽 기슭에서 끌기식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운반에 따른 노동력 문제는 고인돌 사회 기술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그 크기를 맞추어서 채석하였을 가능성을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특히 1.5대 1의 중심축에 밀집된 것은 건축에서 널리 알려진 황금 비율과 비교됩니다. 예, 가장 안정감을 주는 조화 비율, 그게 1.5대 1이라고 합니다. 예, 주로 이집트 건축에서 이용되어 오다가 그리스까지 알려진 것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고대 국가에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고인돌 형식은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구분되는데, 강화 고인돌은 탁자식과 개석식만 있고 바둑판식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화 고인돌 특징 중 하나죠. 우선 탁자식이 60% 가까이 조사돼서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분포하는 건 강화 지역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탁자식은 북부 지역에서 많이 축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또한 서해 건너 요동과 요남 지역은 거의 탁자식입니다. 이 점에서 강화 고인돌은 가까운 황해도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넓게 보자면 요남 지역과 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마루나 능선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 건 타 지역과 차이인데요. 이것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강화도 지형과 관련이 있겠지만 고인돌 전파 초기 당시에 사람들이 생활했던 집터와 갑각기 때문으로 봅니다.
자, 이곳 부근리의 고인돌은 강화의 표상이에요. 동부가 최대 탁자식 고인돌이죠. 1964년 사적 제137호로 지정이 됩니다. 세계 거성문화의 표상으로 불리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해발 30m쯤 되는 대지 위에 있는데, 이 고인돌에서 주목되는 건 이 거대한 탁자식 고인돌이 15도쯤 기울어진 상태로 3000년 이상 쓰러지지 않고 처음 모습으로 고려산을 바라보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인돌은 주변을 조망할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돌방이 무덤방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재단이나 상징적 기념물 기능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강화 고인돌 같은 대규모 탁자식 고인돌이 서해를 중심으로 둥글게 호를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을 토대로 하는 문화권의 설정에 시사점이 많습니다. 이상 강화 고인돌 편이었고요. 본 스크립트의 다수는 시인 한민복의 강화도 지오그래피, 강화도 지오그래피 책 중에 이 한민복이 쓴 글의 일부를 또 가져와 썼다는 것을 알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전기를 이어받아 만이산 첨성단에서 야사 시리즈, 한유 동주론 3 야사 시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단지파로 야사 시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탄인지 잘 모르겠네요. 3탄인지 4탄인지. 좌우지간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